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 개혁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좀 온도차가 있다라는 관측도 나왔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견이 없다라고 어제 또 정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당, 정대,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입니다. 많은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견 없습니다. 이게 뭐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이 확실하고 이 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겁니다. 나는 뭐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다라는 걸 전달한 것뿐이지 뭐. 예, 방금 이 정성호 장관의 발언을 보면 한 발 물러섰다라고 보는 게 크게 합리성에서 멀지 않은 것 같은데 당과의 이견이 좀 봉합됐다고 보세요? 아직은 진행 중이라고 봐야죠. 예. 이 이견이라고 하는 것의 그 틈, 얼마나 벌어졌는가를 볼 때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에 저는 닿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결국 이제 당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검찰청이라는 이름도 없애고 완벽하게 검찰청을 해체하는 수준을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 행정을 맡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혼란도 있을 것이고 또 국민들로부터의 불편, 수사가 지연된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지금도 노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을 한 상태에서 개혁을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검찰청의 이름을 그대로 두고 검찰청의 수사 기능만 따로 떼서 법무부에 존치시키는 그런 정도의 온건한 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토론을 직접 주재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방법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검찰청 이름이 없어지고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걸 또 시한까지 정해서 추석 귀성길에 그런 뉴스를 듣게 하겠다. 스스로 시한을 정한 민주당의 실책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부를 맡은 말씀하신 대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은 그것보다는 국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개혁이라는 것이 진행됐을 때 어떤 불편함이 없을까 이걸 먼저 살펴야 한다는 차원에서 토론을 통해서 또 본인이 직접 주재해서 결론을 내겠다. 이 방향은 대단히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 뭐 당정 간의 갈등은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것이 저는 뭐 기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 과정을 진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론화의 과정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처음부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에 있어서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것을 부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온도차를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조금 동력을 상실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난 대통령과의 지도부 간의 만찬을 통해서 추석 직전에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는 것까지는 합의를 하고 그 이후에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계속 이어가자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지금도 정성호 안 또는 법무부 안이라고 얘기 나오는 것은 사실은 잘못됐다고 정성호 장관이 얘기합니다. 단지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안들, 특히 이 민주당 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의견들의 또 일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구체적인 법안에 녹여낼 수 있을지 그리고 한번 이 법이 개혁 법안이 실천이 됐을 때 혼란 없이 성공적인 개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이 어디 부분에서부터 시작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뭐 대통령께서 또 말씀 주신 부분, 또 당에서도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기본적인 방향과 시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고 다만 앞으로 이 과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논의하겠다라는 부분까지 내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 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 토론을 직접 주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라는 게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인데 아마 국민들에게 이걸 다 타운홀 미팅처럼 지역 돌면서 했던 것처럼
생중계로 내보내는 게 이 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는 거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법무행정, 이 검찰 관련한 이런 행정 서비스의 주 수요자는 무조건 국민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서비스에 관련한 것은 대단히 그 생사여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연관이 될 거 아니에요. 예. 비용도 많이 드는 거고요. 이 수사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거 이런 거 불편 겪어본 분들은 이 개혁 방향에 대해서 또 어떻게 개혁이 진행되고 언제 되느냐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이걸 다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기본적으로 이 중수청이라는 걸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 중수청이라는 것을 행안부 산하에 두느냐 경찰처럼 예. 아니면 법무부에 존치하느냐 이 부분이 간단한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있다. 이견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예 이런 논의조차 없어야 돼요.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견이 있는 것이고 그 이견이 쉽게 봉합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토론을 하겠다. 이 정도로 지금 이 부분은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풀기 어렵고 빨리 서두를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해봅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 정성호 장관이 검찰 개혁안에 이른바 이견을 보이는 배경에 검찰 개혁 오적이 있다. 법무부조차도 지금 검찰에 다 장악돼 있는 상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민정 서울 동부지검장의 말 들어보시죠.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홍 검찰과장이 검찰개혁 오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김앤장 등 5대 로펌과 유대가 결국은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님을 속이는 게 아니냐. 법무부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예. 검찰 인원들이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둘러싸고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분석이 나오거든요. 저는 뭐 그거는 저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 포위돼서 완전히 그분들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이다라고 생각됐다면 아예 애초부터 법무부 장관의 임명조차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가장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적임자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을 처음부터 지명한 것이다. 지금 임은정 검사장의 저런 우려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직 내에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적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느낌을 본인은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봉욱 민정수석을 민정수석에다가 앉힌 분도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이 대통령이 이제까지 검찰에게 가장 본인 스스로가 많은 피해를 보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인데 이 검찰 개혁을 이재명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면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 뭐 그 비판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 국민들이 사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지금 뭐 일정하게 타협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뭐 법의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가급적이면은 시행착오를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아내는 것, 이 과정들 속에서 정성호 장관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개혁은 입법으로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주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도 지금 시중에 걱정되는 많은 부분에 대한 그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들 이런 공론화 과정에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남았는데 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은정 검사장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임은정 검사장의 뭐 주장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신분이 일선 지검장이에요. 일선 지검장이 장관을 상대로 지금 장관이 속고 있다. 대통령도 속고 있다. 장관 밑에 있는 차관부터 시작해서 민정수석 이런 분들이 지금 대통령과 장관을 속이고 있던 주장을 지검장이 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이재명 정권에도 다 이 뭔가 질서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지검장이 장관과
검찰총장 차관을 상대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글쎄요, 행정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국민이 믿을 수 있을까요? 저분은 공직에 있을 게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합니다. 다른 정부에서도 계속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검찰에 있었는데 이런 정도 센 주장을 할 거면은 나와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맞고 예. 또 오적 그리고 5대 로펌과의 유착 이런 말씀 하실 거면 공무원으로서 이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으로서 명확한 증거를 내셔야 돼요. 그냥 정치공사하듯이 이렇게 딱 숫자 맞춰가지고 오적이네 뭐네 하면서 장관과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도 공격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하다. 이견이 정말 많구나 여권 내에서도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9월 7일에 고위 당정 협의회가 예정돼 있는데 그 자리에서 좀 합의된 도출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짧게 그 가능성 좀 점쳐주시죠. 일단 뭐 그 자리에서 그 나올 가능성보다는 예. 조금 더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25일 날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아마도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을 1차적으로 정리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